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소개할 책은 Just Keep Buying이라는 책입니다. 닉 매기울리라고 이런 뭐 유튜브도 운영한다고 그러고요. 이런 재정 관련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결론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직접 사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책은 한 480페이지로 좀 분량이 작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읽을만 하고 그렇게 부담되진 않고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을 수도 있는 책이라서 괜찮고요. 한마디로 여기 나온처럼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세 개의 단어라고 하는데 주식을 뭘 복잡하게 생각해서 뭐 꼭지를 잡으면 안 되고 최저점에서 사야 되고 언제 사야 되고 무슨 종목을 사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 있으면 계속 사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메시지가 되게 강렬하긴 한데요. 또 이거 읽어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지침서고요. 상세한 온갖 분야의 뭐 은퇴에서부터 뭐 세금 관련 일부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주식에 투자하냐, 채권에 투자하냐, 부동산에 투자하냐 등등에 대해서 부동산을 자기 돈으로 사느냐, 아니면 빚을 얻어서 사느냐 등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기회에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고요. 닉 매기울리는 비교적 젊은 사람입니다. 1989년생이니까요. 지금 뭐 40세 좀 넘었네요. 그래서 뭐 비교 젊은 사람인데 상당히 그 나이 많은 아마도 이 책은 1920년이니까 거의 한 40살 정도에 쓴 것 같은데 나이 많은 사람이 쓸 만한 어쨌든 약간 스탠포드 경제학과를 나와서 두뇌가 뛰어나신 분은 확실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올바른 투자 지침을 설명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분 같아서 이 책이 메시지는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나름 계산이 있습니다. 미닝 매기울리는 그 계산이 전혀 복잡하지가 않다. 내 할머니도 거의 70대인데 내 할머니도 이해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70대, 80대인가. 어쨌든 그래서 할머니도 이해하니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도 맞는데요. 할머니가 상당히 머리가 좀 좋으신 분이고 이게 그렇게 그걸 하나하나 진짠가 하고 생각해 보면 하여튼 되게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계산을 다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낸 결론과 그 논리는 계산 안 따라가도 알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예,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주요 메시지 몇 개만 소개해 드리고, 이게 무슨 챕터가 거의 20챕터, 챕터 19인가 20까지 있는데요. 그거는 또 이렇게 여러분이 각자, 제가 다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 판단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나오는데, 자기가 처음 이제 스탠포드 나와서 사회생활 시작할 때, 그 돈도 얼마 없으면서 몇백만 원 갖고 돈 벌어보겠다고 밤마다 앉아갖고 막 주식 투자 뭐 어떻게 하느냐 비법 이런 걸 막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 회사에 남아서 열심히 막 밤샘 근무를 해서 더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오르는 것이 훨씬 현명했다. 자기 친구 중에 그렇게 밤새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되더라. 왜? 그거 몇백만 원 갖고 두 배, 세 배 늘려봐야 그 돈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보다는 젊어서는 이런 푼돈 가지고 머리 싸맬 게 아니라 그냥 정기 예금을 들고 적금을 붙더라도
내가 더 일을 많이 배우고 승진하고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이런 것이 더 맞다. 저 100% 동의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자기가 이제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이 조언을 해주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워낙 가난해서 자기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면 저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 일단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수 없고 좋은 직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기도 힘들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자기 집안이 가난해서 도저히 어떤 투자를 하거나 종잣돈을 모을 시간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가난해도 처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종잣돈을 모으면 물론 이제 여기서 빚을 지면 안 되겠죠. 종잣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투자하고 빚져서 투자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 열심히 노력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든 아니면 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가든 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저도 상당히 동감해서 이제 처음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들었는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70% 이상이 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 아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뭐 100년까지 갈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일반인이 만약에 뭐 하루 종일 주식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100% 맞추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일반인이 개별 종목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종목에 주식 투자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지수에 투자해라. 그래서 미국의 S&P 500 같은데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맞다. 안 그러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돈을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거고 이 500개 기업에서 70%가 도산하기 전에 거기서 빠지고 다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S&P 500 같은 또는 코스피 같은 것도 주식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거의 항상 장기적으로 항상 올랐는데 어, 이게 가끔 많이 떨어지고 매일매일 보면 오르는 만큼 떨어집니다. 근데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서 근데 몇 년 지나 보면 올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일일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Just Keep Buying은 야 이게 뭐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가 올랐을 때고 사면 팔면 더 오르고 사면 더 내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단 뭐냐? 주식을 오래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돈이 있을 때마다 주식을 여윳돈으로 사놓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해놓고 2, 30년 지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을 번다. 즉, 주식이 전반적으로 계속 오른다. 즉,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계속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뭐 요즘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10년에 한 번은 2, 30% 떨어지고 한 100년에 한두 번은 50% 반토막이 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 10년, 20년 붙잡고 있으면 그 주식이 다 올라서 은행 예금보다 다 그 이익이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90 몇 프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지가 이 사람이 데이터를 놓고서는 내가 지난 100년 중에 이때 샀으면 해봤는데 그때 사서 2, 30년을 갖고 있어서 상당한 그 이익을 보지 못한 뭐 7, 8%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갖고 있을 생각을 가지고, 근데 물론 여기도 나오지만 중간에 그렇게 주식이 요동치면, 그쵸? 남편이 샀는데 그게 막 주식이 떨어지면 와이프가 화내고 가족들도 화내고 뭐 필요한 때 돈을 못 쓸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종잣돈을 갖고 그 돈이 빚이 아니고 그거를 오랫동안 묵혀둘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에 오래 묵히는 것이 낫고 언제 살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돈 생기면 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꼭 주식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그 투자하라는 게 그러니까 투자 안 하고 뭐 깜빡 잊고 있다 몇 년 지나면 그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동안 이자가 안 붙으니까 그게 맞다.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미국 사례예요. 그래서 그 미국 사례라서 저희가 한국 분들이 읽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야죠. 한국 주식은 미국만큼 그렇게 올랐는지 안정적인지는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이 맥기올리라는 이 저자는 그래서 한 나라만 사지 말고 뭐 예를 들어 미국하고 뭐 유럽 뭐 그다음에 뭐 동남아 뭐 이런 식으로 개발도상국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사면은 그 세 가지가 다 안 될 일은 거의 없고 세 가지 대부분 다 잘 되는데 안 되더라도 세 개 중에 두 개는 잘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완전히 동의 못하는 거는 자기 이 사람은 지출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줄일 수 없다고 보고 결국 부자가 되려면 많이 벌거나 덜 써야 되는데 덜 쓰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강조를 못 하겠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저도 저기 동의하는 게 지출을 무리해서 줄이면 그게 결국은 이제 뭐 가정 불화가 난다든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돈을 다시 쓰게 되니까 기존에 쓰는 거를 너무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월급이 500이었는데 600으로 늘었다라고 할 때 600으로 늘었다고 100만 원이 늘었다고 100만 원을 더 쓰면 안 되고 그 100만 원이 늘어났을 때 꼭 50% 이상은 저축을 해야 된다. 즉 500에서 600이 됐다고 내가 그 100만 원 늘어난 거를 다 쓰면 안 되고 절대로 5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야 된다. 저는 뭐 저 같으면 뭐 100만 원 다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축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축을 많이 안 하면 사실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건 저도 이제 처음 약간 구체적인 숫자로 들은 건데요. 은퇴 준비를 할 때 자기가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을 쓴다. 그러면 10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순자산이 빚을 뺀. 그 이유는 뭐냐? 즉 10억이 있으면 그의 4%가 4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은퇴할 때 가진 재산에 매년 4%씩만 쓰면 어 사실은 25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남은 돈이 또 이자가 붙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진 돈의 4%를 쓰면서 다 파산해서 나중에 알거지가 되는 경우는 있지 않고 그 돈 다 쓰기 전에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무슨 증명으로 된 거는 아닌데 들어보니까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죠. 자기가 뭐 퇴직할 때 10억이 있으면 절대로 4천만 원 이상 쓰지 말 것, 1년에. 또는 자기가 4천만 원을 쓸 것 같으면 반드시 10억의 은퇴 자금을 마련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하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마음의 안정을. 그러니까 이 책은 이게 뭐 4%씩 쓰면 반드시 안 떨어진다. 세상에 알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물가가 뭐 너무 올라갔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자기가 가진 집에 불이 나갖고 알거지가 그런 것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것이 제일 낫다라는 논리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 세상이 불확실하니까 확률적으로 제일 좋은 건데 뭐 그런 계산을 해놨는데 그 계산을 따라하기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근데 저도 100% 동의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나름의 난 이런 이유로 조금 다르게 한다거나 하는 결론을 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그다음에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 대상들의 장단점도 잘 분석을 해놨어요. 예, 상당히 논리적으로, 상당히 명석한 저자라서.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 얘기도 또 많이 했는데, 세금은 개인이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전문가와 상의해야 되고, 어쨌든 세금도, 투자해서 정말 돈 벌어놓고 다 뺏기는 게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될 항목이다. 이제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현금을 모아뒀다 최저점에서 주식을 산다 이런 사람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최저점이 어딘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점은 진짜 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뭐 이렇게 매일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 최저점이 아니고 정말 코로나로 확 30%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IMF로 떨어졌다든지 이런 최저점은 한 10년, 20년에 한 번 오는데 그거에서 돈 벌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때를 다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년 후에 올 최저점 때문에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투자했다가 10년 후에 조금 손해를 봐도 이 사람들이 그걸 뭐 다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저점 전에 샀다가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이익이지 최저점을 딱 맞추면 물론 이익이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맞추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들 최저점이 오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 사고 있다가 다시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나눠 사라.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목돈이 있으면 그냥 바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 왜냐하면 그 목돈을 또 투자하기 전에 이렇게 은행에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서 또 근로소득으로 벌고 하는 게 맞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계적인 주식시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은 잘못 샀으면 20년을 묵혀도 여전히 주가가 살 때보다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럴 확률은 한 8분의 1이라고 자기가 이제 다 계산해 봤더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분의 1이니까 그것도 일본에서도 막 80년대 말에 주가가 최고로 올랐을 때 샀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돈 있을 때마다 사면 70년대 사고 80년대 사도 이익 손해는 봤지만 또 그러다 90년대, 2000년대 사면 또 돈을 좀 벌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걱정스러워서 투자 안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 책에서도 개인의 그 재무 관리, 경제 생활은 또 개인 취향이 있는 거예요. 난 절대로 너무 저기 밤잠을 못 자고 그래서 주식 투자 못 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는 또 뭐 나는 이렇게 답답하게 살 수가 없다. 나는 좀 일확천금을 노리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도 다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계산이란 게 딴 게 아니라 과거의 주식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미래는 또 완전히 달라지면 할 말이 없는 책이에요. 근데 과거에 40년, 50년 주식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행동을 하면 거의 뭐 95% 돈을 번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는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특히 이제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자금 걱정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실 만한. 그래서 뭐 상당히 무슨 뭐 철학적인 뭐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경제생활 면에서 가정의 경제생활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두루 다뤘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되 뭐 계산이 너무 막 복잡하고 그렇다고 할머니도 뭐 읽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으면 어느 독자는 이해는 할 텐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책 똑같은 일이에요. 그 여기서도 그냥 사라는 것처럼 그런 책을 다 못 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만 골라서 읽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